살은 의지로 빼는 거다. 뭐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말하죠. 독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한테 너도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 감기 이겨내야지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너 살쪘다, 살 좀 빼라라고 지적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요, 그거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비만 치료의 가장 큰 적은요, 이 몸에 붙은 지방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좀 제안하고자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조금 부끄러운 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오락실을 제가 처음 접했는데요. 오락실을 가면 항상 이 오락기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제가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가방을 놓고 집에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방을 잃어버린 게 몇 번입니다. 그때 너무 어려서 그런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어땠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너무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관식 답안을 이 시험지에만 적어놓고 답안지에 안 옮겨 놓고요. 왜 이렇게 놀라시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객관식 마지막 페이지를 아예 안 풀고 이제 시험을 이렇게 답안지 써가지고 낸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래도 성인이 됐어요. 제가 난생 처음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혹시나 멀리 가는 거잖아요. 돈을 잃어버릴까봐 다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이 여행 캐리어 가장 깊숙한 곳에 정말 꽁꽁 숨겨놨습니다. 네, 좀 불안하시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하필이면 캐리어가 이 캐리어 손잡이가 뚝 부러진 거예요. 근데 뭐 이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새로 사면 되니까 새 캐리어 좀 싼 거 사가지고요 짐을 옮겨 담고 이제 숙소로 갔어요. 네. 아니 다 캐리어 가지고 갔어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가지고 갔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그곳에 며칠간 이렇게 좀 지내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죠. 근데 짐을 한 번에 다 옮기진 않았어요. 이게 워낙에 짐이 많았으니까 한 달 동안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짐을 조금씩 옮기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날이 됐어요. 이제 숙소 주인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하다가 숙소 주인이 이제 영어로 저 캐리어 고장 난 거 어떡할 거냐. 마침 플리마켓 같은 게 열리니까 혹시 기부하지 않을래? 라고 하시니까 또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네 그럴게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멀리 와서 내가 좋은 일 하는구나. 이렇게 되게 뿌듯해하면서 떠났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떠났어요. 며칠 뒤에 이제 지갑에서 이제 현금이 떨어질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내 모든 여행 경비가 그 기부한 캐리어 안에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진짜 갑자기 무일푼이 됐어요. 이런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서 얼마나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께서 한마디씩 했어요. 제 친구나 어른들께서 야, 너 정신 좀 차려라. 너 이거 좀 뭔가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좀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됐죠. 이제 이게 제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제 뇌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특성인데 바로 ADHD 때문이었죠. 에, 이거는 괜찮아요. 저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면 좀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내과 의사가 된 저는 지금 제 진료 현장에서 매일 저와 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마주쳐요. 바로 비만이신 분들인데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비만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ADHD라는 것도요. 전두엽의 브레이크가 조금 느슨한 상태라고 말해요. 그래서 멈춰야 할 때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과몰입을 하기도 하고요. 과몰입을 할 때마다 기억 속에서 다른 것들이 지워져요. 정말 지워져요. 생각이 진짜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챙길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탐은요, 사실 인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식욕을 조절하는 이 뇌의 시스템이 강력한 호르몬으로 의해서 일시적으로 정지, 마비가 된, 교란이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세 분의 환자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작년에 사회적으로 정말 성공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누가 봐도 능력자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참 뒤에 그분이 조금 떨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밤마다 이 음식 앞에서 무너지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좀 부끄럽습니다. 낮에는 정말 완벽한 전문가이신데 밤이 되면은요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냉장고를 뒤지며 폭식을 하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아, 나 진짜 구제불능이다 라고 자책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계셨던 거죠. 불안과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있었고요. 워낙 긴장된 삶을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걸 폭식으로 좀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런 다음에 끝나자마자 자기 혐오가 시작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끔찍한 악순환 속에 계시다가 저를 찾아오신 거였는데요. 그래서 먼저 저는 그분께 이해를 좀 처방해 드렸어요. 대화를 통해서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게 아니다. 환자분은 남들보다 불안을 더 예민하게 느끼시는데 특정 음식들은요, 실제 우리 뇌에 진통제처럼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약간 마약성 진통제처럼 작용을 해요. 즉, 뇌가 이 불안과 스트레스라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음식이라는 진통제를 쓰고 있는 감정적 섭식 상태에 빠져 있는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해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비만이 인격이나 의지의 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뇌 그리고 호르몬의 균형이 만든 이 상태라는 거를 그분이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기 혐오와 이 폭식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치료 속도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정말 좋아지신 다음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살이 빠지기 전에 자기한테 먼저 빠졌던 게 자기 혐오였던 것 같다고요. 아, 내가 못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힘들었고 그걸 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달래보려고 살려고 그랬던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이 수치심이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음식으로 도망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결국 이분을 회복시킨 건요,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만이라는 이 낙인이 한 사람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원래 굉장히 인싸로 불리던 분이었어요. 정말 페스티벌 같은 거 좋아하고요. 사람 정말 좋아요. 같이 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요. 좀 어떤 약을 복용했어요. 근데 호르몬제였거든요. 근데 호르몬제를 복용한 다음에 체중이 한 30kg 정도가 쪘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병은 나았어요. 너무 다행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 이후에 더 무서운 병을 앓게 됐어요. 바로 이 사회적 낙인이라는 병이었는데요. 살이 찌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너 왜 이렇게 살쪘어? 너 좀 관리 좀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 주변에서 하는 거죠. 쌀집 아저씨도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말이 정말 비수처럼 막 박힌 거죠. 그녀가 이게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스스로를 집안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외로움과 싸우다가 지치면요, 잠시나마 이걸 잊고자 배달 음식을 엄청 시켜서 하나씩 그냥 주워 드셨대요. 그러다가 너무 배가 차지면요, 우리 약간 좀 몽롱해지잖아요. 예, 그런 상태가 되면은 조금 그 고통이 덜해지는 것 같았대요. 실제로 외로움은요, 고립감은 고통이란 감각을 자극해요. 그래서 그분은 본래의 병이 나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녀를 아프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치료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깨달았어요. 이분께 정말 필요한 건요, 이 외로움과 고독을 걷어내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고요. 마침내 그녀를 올가매던 것이 이 타인의 차별적인 시선을 내면화한 자기 낙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서로가. 그녀는 그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걸 깨닫고 바로잡아 가니까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있을 때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괜찮다고 해도. 그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가족, 친구들끼리 다시 어울리면서 이제 진심으로 대화하고 좀 웃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이 좋아졌죠. 원래 그 병은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폭식이 좋아지고 다시 예전의 그녀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반면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전혀 다른 사례도 있어요. 유학 생활 중에 좀 굉장히 살이 찌신 분이었어요. 예, 체중이 좀 늘어가지고 실제로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앞선 두 분과 자신을 대한 태도가 완전 달랐어요. 선생님, 저는 살이 쪄가지고 건강이 걱정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랬던 적이 전 처음이어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저 다시 좀 건강해지고 이전처럼 될 수 있겠죠? 아주 중립적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분에게는 내가 한심해서라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예. 비만을 어떤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변화로 인해 생긴 해결해야 할 건강 문제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던 거죠. 예. 결과 어땠을 것 같아요? 그쵸? 회복 속도가 진짜 빨라요. 살도 정말 잘 빠지고 너무 이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녀도 스스로 도파민을 막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빠를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스스로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잖아요. 이 감정 소모가 없었잖아요. 고통이 없었어요. 유대감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금방 건강과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세 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한 것 같아요. 비만 치료의 가장 큰 적은요, 이 몸에 붙은 지방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마음속에 파고드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대체 무엇이 이분들을 그토록 스스로 미워하게 만들었을까? 이분들이 유독 의지가 약해서 그랬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네.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잘못된 시선, 비만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비만 낙인 때문인 거죠. 2020년에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인 네이처 메디신에는요, 전 세계 과학자와 의사들이 함께 모여 이 역사적인 공동 선언문 발표했어요. 비만은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실패가 아니라 유전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명백한 만성 질환이다. 따라서 비만에 대한 이런 불필요하고 오히려 위해를 일으키는 사회적 낙인은 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전 세계 석학들이 이렇게 선언을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비만 낙인이 너무나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고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비만은 다른 만성 질환과 마찬가지로요. 어떤 게으름이나 어떤 개인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 거죠. 이분들이 느끼는 허기와 피로감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것과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왜곡된 호르몬이 만드는 신호이기 때문에 너무나 강렬해요. 식욕이라는 건 생존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살은 의지로 빼는 거다. 뭐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말하죠. 그런데 과학과 의학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만은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의지가 약해라고 오히려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독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한테 너도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 감기 이겨내야지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낙인이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요,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비용을 청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편견의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고립시키고 그 스트레스가 다시 폭식을 유발하면서 비만을 악화시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악순환의 끝에는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와 사회적 손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비만이라는 건요, 첫 번째 도미노예요. 근데 이게 쓰러지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연달아 쓰러지는데 뒤로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뒤에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있어요. 연쇄적으로 쓰러져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뒷단이 있어요. 암, 뇌졸중, 실명,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까지 거침없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중명기의 복부 비만은요, 전신의 만성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속노화와 함께 치매의 위험을 두세 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즉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질환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죠. 비만 낙인이 지속되면은 우리 사회가 결국 견뎌내기 어려운 값이 청구될 거예요. 지금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으로 인한 만성 질환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죠. 당뇨병 치료, 뇌졸중으로 인한 재활 치료, 암 수술, 항암제 비용, 그리고 치매로 인한 장기 요양 시설 비용까지 개인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이 비용들을 결국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세금이 그 비용을 메우게 되는 구조죠. 그런데 이 비만의 사회적 비용은요, 의료비만이 아니에요. 비만 낙인으로 인한 이 사회적 기회 손실이 있습니다. 비만인은요, 똑같은 능력과 자격을 갖춰도요, 면접에서 취업 기회에서 차별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거고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누군가의 꿈일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일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요, 이 비만 낙인이 초래하는 사회적 고립이에요. 비만이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요, 수치심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은요, 다시 우울과 불안을 낳아요. 개인들은 사회활동에서 당연히 멀어지겠죠. 우울과 불안이 생기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을 피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사회활동을 단절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인적 자원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건요,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차별과 스트레스는 다시 이 감정적 섭식을 유발하고요.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음식으로, 특히 자극적인 달달한 음식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사회적 편견이 이 비만을 더 심화시키고, 비만이 다시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이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핵심은요, 우리 사회가 비만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요, 의지로 이겨내라는 노력이 아니라 이 자책감을 갖지 않고 이 전문가와 함께하는 치료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이해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좀 제안하고자 해요. 앞글자를 따서 저는 지, 전, 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적하지 않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너 살쪘다, 살 좀 빼라 라고 지적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요, 그거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제가 가방 잃어버리고 옷 잃어버리면 누가 제일 속상하겠어요? 제가 제일 속상해요. 시험 답안지 안 옮기면 누가 제일 속상해요? 저 미쳐요, 진짜. 제가 제일 속상해요. 그 말은 상대방을 오히려 숨게 만들고요, 스트레스를 주고 살을 더 찌게 만들어요. 이것이 결국, 그쵸, 이 사회적 낙인이 되어가지고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고립시키고 사회에게 더 큰 비용을 지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전문의 찾아가기예요. 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우울하거나 화나거나 좀 외롭거나 이런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인지를 하고 이걸 고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끊어낼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어떤 식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요, 지적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곁들임이라는 인식 갖기예요. 근데 레스토랑 가시면요, 그 메뉴판 보시면 스테이크 위드 가니쉬라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 우리 자신이 메인이라는 거예요. 비만은 잠시 곁들여진 소스일 뿐입니다. 네. 꼭 이 말 드리고 싶어요. 비만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나는 뚱뚱한 사람이야 라고 규정 짓지 마세요. 나는 나고 지금 잠시 이 지방을 곁들이고 있는 이 과정을 지나고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곁들임이라는 건 언제든 걷어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좀 봐줄 수 있도록 비만하신 분들도 먼저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야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적하지 않기, 전문의 찾아가기, 비만은 곁들임이라는 인식 갖기. 네. 이 지, 전, 곁을 좀 저와 약속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걸 지키면요, 우리 사회가 지키면 우리는 개인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 사회와 우리의 미래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비만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사회적 편견을 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본래의 건강을 되찾고 우리 사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창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을.